안녕하세요, 차트팔러스입니다. 영상 진행 현재 날짜는 2023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분석도 분석이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그 선물 거래의 가장 올바른 분석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가장 큰 누적 수익을 안겨줄 어떤 매매 스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현 구간에서의 비트코인 분석 및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방송은 이튿날 새벽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 분석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현 구간의 상승이 아마도 0.5구간, 최대 0.5구간, 아주 짧게라도 382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보여진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상승이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382 구간을 완전 찍어주고 내릴지, 아니면 현 구간이 마지막 상승의 단절일지는 우리가 알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떨어지고 난 이후에 되돌림이 왔을 때 이 되돌림 구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하락의 시그널이 나오면 이때 숏 포지션을 들고 여기 구간을, A 구간을 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익절을 하고 다음 롱 포지션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실시간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 구간에서는 그 실시간 이후로 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근데 하지만 이렇다고 한들 여기를 깨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수렴 이후 한 파동 더 주고 이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무작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는 차트는 힘듭니다. 특히나 이건 1시간 봉이죠. 물론 날봉으로 봤을 때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마치 언제처럼? 마치 이때처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봉은 시간봉 상의 상승이 있고 시간봉 상의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봉은 크면 클수록 일봉은 일봉상의 상승이 있고 일봉상의 조정이 있죠. 일봉도 올라간 만큼 조정이 왔고요. 또 올라간 만큼 조정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시간봉으로 본다면 그 상승과 조정 구간은 더욱더 세밀하게 나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것은 조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차트는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이냐를 잘 판단하고, 진짜 조정이냐 아니면은 추세 전환이냐,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냐를 따지고 그것을 보고 잘 대응하는 것이 애널리스트 또 차티스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즉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을 본다면 5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얼마나 왔느냐? 조정이 20%의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조정일지 아니면 하락으로에 대한 추세 하락 전환일지는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만큼 상승을 했고 이만큼 조정이 왔습니다. 그럼 이때도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도 5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의 조정이 왔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승의 릴레이는 50%에서 60%의 상승, 그리고 20%의 조정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이때 제가 하락을 봤던 이유는, 자, 볼까요? 여기에서 30%의 상승이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20%의 하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상승이었구나 라고 판단 내렸고, 왜?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상승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은 그 전의 상승분에 대해서 약 50% 정도의 상승분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렸던 걸 그대로 다 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으로 인한 추세 전환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분석은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저만의 기준이 모든 차트에 접목을 시켰을 때 다 틀렸다고 말은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승폭을 본다면 약 40%의 상승을 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한 파동을 더 주고 조정을 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도 40% 정도의 상승을 줬고 조금 넘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 조정의 폭을 살펴보고 나서 약 20% 정도의 조정의 마무리 구간을 혹은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또 롱 포지션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들, 저는 선물 거래, 특히나 작은 봉,
1시간 봉, 4시간 봉, 그 외에 뭐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매매를 할 때 저는 파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동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파동적 움직임이 무조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파동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파동은 절대 크리티컬한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운팅을 통해서 이 카운팅이 기가 막히게 접목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레카를 외칠 것입니다. 야, 내가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 이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네?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심장이 뛰고 새로운 어떤 굉장한 크리티컬한 스킬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매매에 접목을 시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엘리어트 파동을 개발한 그리고 발견한 사람도 개발한 거죠. 개발이랄까? 이론이에요. 하나의 이론. 어떠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건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 또한 어떤 지수에 대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선물거래 하는데 1시간 봉 그리고 이 작은 봉에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부 카운팅을 하는데요.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단절로 파동을 분석을 하거나 혹은 내가 그러면 앞에 카운팅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전형적인 후천 분석이라고 후행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즉 뭐냐면 앞에서부터 다 분석을 해서 요 방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유튜버나 아니면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파동 이론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점은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 방식이 될 것이에요. 뭐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매물, 추세, 지지, 저항,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리고 100%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스킬로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조금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높아심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들의 정보들과 그리고 무료 강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차트를 볼 줄 모르거나 혹은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고요.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은 더욱더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자리는 언제든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올린다면 아마 그 올리는 구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오히려 되돌림을 잡고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고 나서 이후에 롱 포지션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